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궁금증 해결을 돕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다는 소식 참 자주 듣는데요. 그런데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 중 절반 이상이요. 전자여행 허가제, 그러니까 ESTA로 입국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거 좀 놀라운데요? 네, 맞습니다. 그 ESTA라는 게 원래 관광이나 아주 짧은 방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사실상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문제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외교부나 관련 기업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의 의원실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확인됐는데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식 취업 비자 없이 일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생겼는지, 또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그 정확한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구금됐던 근로자들 비자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그 한정의 의원실 자료를 보면요.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가 총 317명인데 그중에 과반수, 그러니까 170명, 53.6%가 ESTA 상태였습니다. 53.6%요. 절반이 넘네요. 네, 그렇죠. 사실상 무비자로 입국해서 일을 한 셈이죠. 그리고 단기 상영 목적의 B1 비자나 관광 목적 B2 비자, 이것도 합쳐서 146명이나 됐고요. 46.1% 정도 됩니다. 근데 이 B1, B2 비자도 현장에서 일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합법적인 노동 비자는 거의 없었단 얘기네요. 네, 노동허가, 그러니까 EAD 비자 소지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정말 극소수였죠. 기업별로 보면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또 협력사 직원들이 주로 해당된 거고요. 맞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158명 중에서는 ESTA가 60명, B1, B2가 6명, 그리고 말씀드린 EAD 1명이 있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40명 중에 ESTA 24명, B1, B2 22명이었습니다. 협력사 직원들이 204명으로 제일 많았는데 그중에서는 ESTA 86명, B1, B2 118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아니 현대 엔지니어링 소속 EAD 비자 소지자는 합법적인 신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는 건 당시 단속이 좀 상당히 강경했던 모양이네요. 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EAD 소지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도 단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뭐랄까, 당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주로 받는 주재원 비자, L1이나 E2 비자 소지자 68명은 괜찮았고요. 비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명확하게 갈렸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ESTA나 단기 비자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협력업체들. 이 협력업체들은 미국에 지사가 없으면요. 직원들을 파견할 때 필요한 주재원 비자, 그러니까 L1이나 E2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건 자체가 까다롭거든요. 지사가 없으면 아예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아시다시피 요즘 미국의 배터리 공장 같은 대규모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숙련된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네. 근데 현지 인력만으로는 이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결국 한국에서 숙련공들을 데려와야만 공사를 제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에는 비자 발급은 어렵고 현장에서는 당장 사람이 급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딱 부딪힌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비자 발급의 어려움과 현장의 그 절박한 인력 수요가 충돌하면서 뭐랄까 알면서도 좀 편법적인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참 딜레마네요. 경직된 비자 시스템하고 또 급증하는 현장 수요 사이의 미스매치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 이민당국이 너무 원칙만 내세워서 단속한 거 아니냐, 이런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좀 고려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법 집행 자체는 맞지만 그 배경에 있는 구도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단속만 하니까 파장이 더 커진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당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뭘까요? 당장 그 해당 공장들 건설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늦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나요? 네. 그럼 당연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겠죠. 더 나아가서는 미국 내 공급망 구축 계획 전체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결국은 이제 대미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는 외교부가 미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비원 비자, 기술자들이 공장 짓는 활동은 좀 할 수 있게 범위를 명확히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건설 목적으로 출장 갈 때는 비자 발급 요건을 좀 완화해준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한국 숙련공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정말 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게 뭐 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해외 근무나 파견을 생각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나 권리를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핵심 기술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는요.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 우리나라 경쟁력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조지아주 한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통해서 이 대규모 해외 투자의 이면에 숨겨진 좀 구조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또 활동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사회와 국가는 어떤 제도적인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